3천만 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최대 시세 차익의 50%까지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을 내라는 게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 중에서 특히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재초안에 대한 이슈가 오늘 조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걸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추진위부터 이제 집이 이제 완성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까지 3천만 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진행되면서 초과이익이 발생을 하죠. 근데 3천만 원 이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분담금을 주지 않을게. 그런데 3천만 원이 초과될 시 최대 시세 차익의 50%까지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을 내라는 게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단순하게 이제 정비 사업에서 재건축만 적용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고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빈집 및 소규모에 관한 특례법은요. 여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원래 빈집이라는 거 플러스 여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이제 자율주택 정비사업인가 그 두 개가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이 법이 분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초과이익 환수제는요. 여기에 재건축 또 포함이 되고요. 여기 재건축 사업, 그다음 빈집 및 소규모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소규모 재건축도 포함이 돼요. 보통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재개발이 미니 재개발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만 평방미터 이상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게 넘어가면은 재개발.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은 1만 평방미터 이하의 200세대 미만의 기존 주택이 노후 분량의 3분의 1가 있으면 소규모 재건축이에요. 근데 이제 많이 넘어가는 규모는 또 이제 그냥 일반 재건축이에요. 이게 모두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비 사업의 재건축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런 빈집 및 소규모의 특례법까지도 모두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내는 상황이 들어요. 지금 최대 뭐 4억까지도 측정된다겠죠. 1인이 내야 되는 게.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연대를 결성해 가지고 이거 유예를 시키자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요. 그 2006년도에 이제 재초안이라는 건요. 도입이 되었어요. 조금 지겨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도입이 되고 2012년까지 계속 11년까지 계속 유지가 되다가요.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부담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7년도까지 유예를 시켰어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유예를 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2018년도에 한시법이었다가 이거를 연장할 것인가 유예를 아니면 부활시킬 것인가 하다가 부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018년도에 부활을 했는데 2019년도에 사건이 생겨요. 2019년 12월 달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합헌 판결이 헌재에서 내려지면서 정부에서 이제 큰 힘을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냐? 첫 번째는 이중과세가 있어요. 이중과세. 초과이익 환수제는 양도세를 미리 납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도 조세로 볼 수 있어요. 부담금이지만. 그래서 이중과세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일단은 추진위부터 준공 때까지 돈을 냈어요. 거기에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도세를 낼 때도 그 초과이익 환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득한 시점부터 내가 양도한 시점까지의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이중과세죠.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몇 개 해결된 건 있는데 요거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정의에 좀 위배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집값이 떨어져요. 그러면요.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간 거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금을 가져가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거꾸로 집값이 떨어지면요. 부담금을 돌려줄까요?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세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과세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데 미실현된 이득에 대해서도 과세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집값 떨어지면 부담금 돌려주는데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평등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새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정비 사업인데 초과이익 환수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1주택을 고려하는 게 재건축은 없죠. 왜냐? 1주택조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들을 내니까. 부담금을 내니까. 그리고 이게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면 강제 매각의 효과가 있어요. 부담이 되니까 매각하라는 압박이 있는 거잖아요. 주거권 침해에 대한 소지도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고, 마지막으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면 사업이 더디어지게 되는 거고, 시공사라든지 여기 입장에서도 사업을 조금 많이 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건설 경기도 조금 안 좋아져요. 그리고 민간의 공급 사업 물량들이 더디게 나오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진부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은 좀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불합리해요. 그런데 이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재건축 조합 48곳에서 연대를 결성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런 거예요. 단체 움직임이 2021년 7월 달에 방배 삼익에서 너무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인당 부가액이 2억 7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내고 또 양도세도 내고 보유세도 내고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초과이익 환수제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재건축에서 물량이 안 나오면요. 신규 물량이 더뎌져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나올 물량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더디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지금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어떤 정비 사업들이 안 나오니까 지속적으로 수급 조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냐? 첫 번째는 안전진단부터 기준이 강화가 됐죠. 정량적인 부분을 강화돼서 속도가 더뎌졌고, 1차는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쳐요. 지자체에서 하니까. 근데 이제 2차 되면은 국가에서 관할하죠. 그래서 안전진단이 강화돼서 속도가 더뎌졌어요. 그리고 추진위부터는 아까 말한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가죠.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재건축은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래가 되지만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관리 처분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 여기서부터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분양가를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게 하니까 재건축의 속도가 또 더뎌지는 거예요. 이 분양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관리 처분 이후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이 분양가 문제 때문에 되게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관리 처분 이후에 이제 이주 철거하잖아요. 이때 되면 이주하면요 대출해야 되죠. 대출도 LTV 규제로 원래는 예전에 그 이제 전세가 대비해서 좀 많이 나왔고 LTV로 70% 이상 그 집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40% 미만으로 줄었잖아요. 이주비가 줄으니까 이주비 받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공이 되었죠. 이제 이주 철거해서 준공이 됐어요. 그럼 재초안이 가시가 돼서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러면 이제 분양을 해요. 그러면 일반 분양하면은 청약 가율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힘들게 되죠. 그리고 집을 가져간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분양 조합원으로, 그리고 일반 분양으로 전매 제한 있고 거주 요건 부과되죠. 이동이 불편하죠. 이 모든 것이 공급을 막히는 현상들을 다 단계별로 행정 절차별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재초안이 없다 뿐이지 다를 바 없어요. 위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책의 어떤 결과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공급을 막히게 하는 결과예요. 단기적으로는 세금 때문에 못 나오고요. 중기적으로는 인허가의 방식들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꼼꼼하게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조합원들 생길 거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건설 경기를 건설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 안 나오는 물건들을 좀 부담스럽게 가져가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해요.